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성교수 제샤입니다. 오늘 만들 작품은 황래룡 레다오입니다. 드디어 모던 와일즈가 출시를 앞두고 있네요.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 시기에 맞춰서 무언가를 만들어야 하는데 고민 끝에 결정한 게 가장 자료가 많이 풀린 이 레다오였습니다. 레다오는 정보가 많이 풀리기 전에 사람들이 레일건 드래곤이라 부르고 다녔는데요. 그 이유라고 한다면 이 참고자료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이 자료에 제 솔직한 감상을 얹자면 나 멋있습니다. 만들 이유라면 이것으로도 충분하죠. 그리고 하나 더, 최근에 눈독 들이고 있는 연구가 하나 있는데 이놈이 딱 적당해 보이더라고요. 그럼 이번에 진행한 연구 내용과 함께 작품 설계부터 완성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날 개인 연구는 바로 코딩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거는 ESP32C3라는 개발보드고요. 조사로 찾아본 개발보드 중에서 가장 소형입니다. 우선 개발보드가 작동하도록 안정적인 전력을 만들어주고 곧바로 이 기기에 맞춰서 코딩을 짜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창은 아두이노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창은 챗GPT입니다. 제가 지금 명령을 내려가지고 두 가지 모드를 짰어요. 하나는 그냥 상시 켜져 있는 거고, 그리고 하나는 버튼을 누르면 모드 전환이 돼서 빛이 파도처럼 켜졌다 꺼졌다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이런 오류는 다 주면서 계속 던져줘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AI로 날먹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간단하지만 C 언어를 모른다면 AI랑 머리싸움을 해야 하며 대충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물컵이랑 물병이 있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여기서 제가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물병 뚜껑을 따고 물병을 집은 뒤에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나올 수 있는 각도로 물병을 기울이고 컵을 손으로 집어서 입에 있는 위치에 갖다 댄 뒤에 컵을 기울여서 마셔야죠. 설명이 지나치게 디테일하다고요? 그야 사람한텐 지나친 설명이죠. 하지만 마신다는 개념이 없는 AI한테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설명입니다. 즉 제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으려면 필요한 행동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AI가 곡해해서 알아듣는 일이 없도록 명령을 내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코딩도 했고 필요한 부품도 다 연결했으니 한번 작동되는지 볼까요? 원래는 이 버튼을 누르면 모드 전환이 돼야 하는데 아무리 연타해도 안 되는 거 보니 글른 것 같군요. 그럼 잠깐 AI와 심도 있는 대화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번 코드를 갈아엎고 나서 완성된 건데, 요거는 제가 평소에 번개나 에너지 같은 거를 만들 때 사용하는 스트링 LED예요. 제가 어떤 기능을 부여했냐면요, 버튼을 누르면 번개처럼 깜빡깜빡거려요. 원래대로 하면 날개나 이런 데 LED 넣어가지고 약간 에너지가 잔존해 있는 그런 느낌을 주려고 하고 싶었는데, 제가 쓰고 있는 LED가 그 기능을 지원을 안 한대요. 조사해본 결과 좀 더 세밀한 기능을 부여하려면 네오픽셀 LED라는 걸 사용해야 한다고 하네요. 당장 이걸 쓰기엔 아직 모르는 정보가 많은 관계로 이걸 이용한 작품은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개발보드에다가 코딩한 대로 여러 장치들을 연결하고 코딩을 통해 작동하는 LED와 별개로 날개, 머리, 꼬리부터 등까지 항상 상시로 켜져 있는 LED를 설치해줍니다. 그리고 등에서 번개줄기가 나오는 걸 표현하기 위해 이번엔 개발보드랑 연결된 LED를 추가로 설치해주는데요. 이거는 스트링 LED에다가 아크릴관을 끼운 거예요. 이펙트를 조금 개선을 했는데, 이제 여기 아크릴관 샘플이거든요. 여기다가 라이터를 한번 데우고 살짝 구부리면은 이렇게 번개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히 다뤄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데워가지고, 뭐야, 라이터 다 떨어졌네. 잠시만요, 라이터 사오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열을 가한 LED를 번개 모양에 맞춰서 변형시켜주고 등 부근에 번개가 흐르는 것처럼 표현해주면 1차 설치 끝입니다. 물론 번개 효과가 여기서 끝은 아니지만 우선 모델링 작업부터 다 끝내고 나서 추가로 더 설치하도록 하죠. 그 전에 필요한 밑작업을 먼저 할 건데요. 일단 레다오의 몸뚱이에 맞는 체형을 만들어주고 빛이 나는 부분에 3D펜으로 몸매 라인에 맞는 프레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과성 있는 재료로 플라스틱 클레이라는 특수 재료를 쓰는데 이번에 이것보다 활용도 좋은 특수 재료를 찾았습니다. 이건 UV 클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특별하냐면 클레이가 무려 투명합니다. 여러분들은 이해 못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완벽하게 투명한 클레이를 오랫동안 찾아왔어요. 사용법은 이렇게 조용해준 다음에 여기에 UV 광선만 몇 분 쏴주면 경화가 되면서 형태가 유지됩니다. 경화 방식이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완전 투명이라는 장점에 비하면 불편한 상황도 아니죠. 오늘은 이 재료를 조금씩 쓰면서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밑작업도 끝났으니 모델링 작업에 들어갑니다. 먼저 다리나 몸 안쪽같이 LED가 없는 곳부터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LED의 위치는 꼬리부터 등, 날개, 머리 이렇게 있으니 여기를 제외한 남은 부분은 전혀 고려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냥 자유롭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도 이거 하나는 보여줘야 하는 걸 깜빡했네요. 오늘 전체적으로 많이 쓰게 될 가시형 비늘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좌우 대칭을 만들어준 게 포인트죠. 그리고 하얀 선 방향으로 도구를 긁어주면 이렇게 잘 정리된 선인장 같은 느낌의 비늘이 나옵니다. 이제 빛이 안 나는 꼬리 부분부터 복부까지 다 붙여주고 자연스럽게 꼬리 작업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금방 다리를 만드는데 사용했던 가시형 비늘을 만들어주는데요.
LED가 있는 경계면을 나눌 수 있게 옆면을 일반 클레이로 만들고 윗부분은 전부 플라스틱 클레이를 사용해 비늘을 만들어줍니다. 이 방법 그대로 등부터 목까지 이어가면서 작업해도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놔두면 이후에 작업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기 때문에 날개 먼저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LED가 있는 부분은 전방에 붙어있는 날개살에 붙어있기 때문에 나머지 흰색으로 표시해둔 부분은 보고 그대로 만들면 됩니다. 물론 특유의 삐죽빼죽한 비늘 느낌이 나게 만들어야겠죠? 그럼 다시 등으로 돌아와서 꼬리와 똑같이 마저 채워주기만 하면 이렇게 내부의 빛이 밖으로 새어나오면서 마치 번개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아까 사용했던 UV 클레이를 다시 꺼내볼까요? 이번엔 날개 상단에 있는 부분을 만들 건데 여기 LED 부분을 이 UV 클레이로 감싸줍니다. 아무래도 투과성이 높은 만큼 LED 빛을 여과 없이 바로 내보내고 게다가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세밀한 조형이 가능하니 저처럼 빛을 주력으로 다루는 아티스트한테 최고의 재료죠. 이렇게 UV 클레이로 부피를 늘리고 반투명한 플라스틱 클레이를 덧붙여서 조절하는 것으로 날개 상단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머리를 완성할 차례입니다. 우선 번개가 나가는 뿔을 제외하고 짧은 형태의 주둥이를 먼저 묘사하긴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따가 뿔이 안쪽으로 접히면서 얼굴이 거의 안 보이는지라 괜히 힘주면서 만들었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군요. 뭐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뿔까지 다 만들어서 붙이면 모델링 작업 끝입니다. 아직 중간 단계이긴 하지만 번개도 잘 들어오고 비닐별도 아주 깔끔하군요. 하지만 빛을 신경 쓰느라 새하얀 부분이 많으니 곧바로 도색 작업에 들어갑니다. 도색할 때 전체적인 광택과 색감을 맞추는 건 디폴트고요. 다른 것보다 플라스틱 클레이로 덮인 부분은 아예 딴 색이니 이 부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색을 칠하면 됩니다. 날개에는 스파크가 떠오르는 무늬도 그려주는데 날개 안쪽과 바깥쪽 배색이 완전 반전이라 이것만 참고해서 도색하면 이대로 몸체는 완성입니다. 그럼 더 이상 몸에 손댈 것도 없으니 바로 번개를 추가해보도록 하죠. 아까 등에 추가했던 번개와 동일하게 LED 아크릴관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아까 열을 가할 땐 그 라이터를 썼지만 히팅건이라는 드라이기의 상위원 도구가 있더라고요. 더 뜨거운 열풍으로 라이터보다 넓게 아크릴관을 살짝 녹일 수 있으니 번개같이 불규칙적인 움직임을 만드는데 제격이죠. 그리고 뿔에서 번개가 나온 것처럼 연결하기 위해 UV 클레이로 에너지가 터져나가는 걸 표현합니다. UV 클레이도 아크릴관이랑 똑같이 투명하니 대충 주변에 다닥다닥 붙여놓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바닥에도 마찬가지로 스파크가 터지는 걸 표현할 건데 이번엔 광섬유를 다발로 붙여서 LED에 직접 붙여줍니다. 이제 배경만 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군요. 우선 배경에 살짝 굴고 있는 베이스를 위해 시멘트를 깔아줍니다. 추가로 작품의 무게가 뒤로 쏠린 만큼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배경에 쓰기 위해 미리 뽑아놨던 바위 구조물들을 챙기고 이것들은 잘 배치해서 배경에 붙여줍니다. 오늘은 배경이 사막이니만큼 모래먼지를 조금 추가할 건데요. 이 모래먼지의 역할은 번개에 타격감을 더하는 요소입니다. 흔히 만화 같은 데에서 이렇게 공기를 가르는 연출이 나오잖아요. 물론 배경이 좁아 터진지라 이만큼은 못하겠지만 이렇게 모래 주변으로 모래먼지가 확 갈라진 느낌이 나도록 탈지면을 찢어서 여기저기에 붙여줍니다. 이번에 배경에 필요한 모든 작업이 다 끝났으니 전부 모래색으로 칠해주고 도색까지 완료했다면 이제 더 이상 제가 할 일은 없습니다. 마무리를 장식하기 위해서 저의 트레이드마크만 작품에 달아준다면 황래룡 레드아웃 완성입니다. 抜け者なのだ。あれは多分この地の頂点だよ。오늘의 작품 황래룡 레드아웃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코딩을 활용해서 만들어봤는데 생각보다 느낌이 잘 나와서 만족스럽습니다. 확실히 일정하게 동일한 빛만 내는 것보다는 이렇게 진짜 효과처럼 작용하는 게 더 느낌이 있네요.
영상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전원 버튼과 별개로 모드 전환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격렬하게 번쩍입니다. 물론 작업할 때 신기해서 이 상태를 오랫동안 보기도 했는데 오래 쳐다보면 눈이 매우 아프니 가끔마다 감상하는 게 안구 건강에 좋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도 더 멋지고 재밌는 작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